오늘 광복 72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경축 기념 행사를 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기림비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한인단체들이 주변 조경 사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트럼프 타워 인근에서는 다카 프로그램의 지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재외 공간에 갑질 횡포 사례들이 불거지면서 한국 외교부는 감찰관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광복 72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축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광복 72주년 기념식이 열린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는 뉴욕 지역 한인들이 참석해 조국의 광복을 기뻐했습니다.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한 총영사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평화적, 능동적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싸웠던 정신을 잊지 않는 동포사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역사의 가치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도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한인 단체장과 정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팰리세이드팍에 위치한 위안부 기림비, 최근 장소 이동을 하고 주변 조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함께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한인들의 손에 의해 미주 지역 최초로 세워진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기림비. 이후 미주 각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형물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 기림비로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팰리세이드팍 도서관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던 기림비가 타운의 주차장 확장 공사로 위치가 옮겨지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를 비롯한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가 함께 십시일반 힘을 모아 주변 조경 작업에 나섰습니다. 단체장들이 직접 삽질을 하며 화단을 일구고 새로 마련한 꽃나무들을 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기림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관심 갖고 저희가 보존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기림비는 앞으로 타운의 도서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스티브 카발로가 전담에 관리하게 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타운측과 자주 협의해 기림비가 잘 보존되고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카 시행 5년째입니다. 오늘 오후 트럼프 타워 인근에서는 다카 프로그램의 지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5일 오후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다카 시행 5주년을 맞아 맨해튼 트럼프 타워 인근에서 다카의 지속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전날 이들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다카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카는 2012년 시행된 이래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한인들이 18,000명이 새로운 희망을 일구었다면서 반이민 세력의 다카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반이민 정책 대응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성에는 뉴욕 한인회 민권센터,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뉴욕 한인 봉사센터 퀸즈 YWCA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원광복지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제임송 민권센터 공동디렉터는 다카는 수혜인들의 삶을 바꾸고 연방과 주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며 다카 폐지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며 커뮤니티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텍사스 등 전국 10개 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오는 9월 5일까지 다카 프로그램 폐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육군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을 몸종처럼 부린 갑질 파문, 충격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재외 공관에 도 넘은 갑질 횡포 사례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감찰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가 전 세계 163개 재외 공관에 대해서도 감찰 담당관실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재외 공관에 대한 감사는 3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진행돼 각종 부조리나 비리 예방 차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관장 부인들이 행정 직원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하고 직급이 낮은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역 고장난 TV를 고치라고 하는가 하면 전구를 갈아 끼우고 공관장 가족들의 변기를 뚫게 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칠레 주재 외교관 성추행과 이디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사건 등 재외 공간 내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부터 6명 규모의 감찰 담당관실 운영 예산을 반영하기로 외교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감사 담당관실은 재외공관, 정기 감사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 감찰 담당관실에서는 비위 감찰, 예방 감찰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성비위, 갑질 등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뉴욕시 예비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로니조 후보가 선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0일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 6명 가운데 후원금 선두는 카르나 리베라 후보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욕시 의회 2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로니조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는 이 같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12일 현재 모금액이 668명으로부터 12만 9,175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총 5만 5천 달러의 대출까지 합해 총 18만 9,378달러의 선거 자금을 마련했지만 지출 금액이 19만 6,549달러에 달하면서 오히려 부채가 7,17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과 부채를 합치면 6만 2천 달러가 마이너스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가 뉴욕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매칭 펀드를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베라 후보는 같은 기간 11만 2,150달러를 지출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뉴욕시 매칭 펀드 9만 5천 달러를 합쳐 13만 7,90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선 가능성이 높은 리베라 후보에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 후보의 후원금 모금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처럼 지연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처리 지연 사태로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면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각종 불이익과 고통이 심각해집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서 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평균 2개월 정도지만 지난해 장기간 지연된 데 이어 올해도 처리 기간이 2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는 연장과 체류 신분 변경 신청 모두 4월 2일 우선 일자분이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B는 신규 발급이나 연장 신청 소요 기간이 평균 2개월 정도인데 지난해에는 7개월 이상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가 적절한 시점에서 연장 신청을 했다면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40일 동안 체류 신분과 취업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240일을 넘긴다면 문제는 커집니다. 때문에 늦어도 240일 이내 신청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급행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연장 신청자들은 체류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운전 면허증 갱신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가 지연되면 운전 면허증 갱신도 어렵게 됩니다. 서류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의 만성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달 들어서만 4번째 운행 지연 사태를 빚으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4일 새벽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노스 이스트 코리도 기차의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이외 모리스 에섹스, 버겐 메인, 포트 죄비스, 패스켓 밸리, 몬클레어, 분튼 노선도 일부 기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 기차에 탑승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은 트위터를 통해 좁은 객실 안에 발 디딜 틈 없이 80명 이상이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에도 발생했던 운행 차질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달에만 4일과 7일에 이어 운행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한 승객은 기차 통근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차라리 걷는 게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주의회에서는 기차 운행 차질로 피해를 겪은 승객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롭 클리프튼 주 하원 의원은 트랜짓 기차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무료 승차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운행 지연 문제에 대해 변명만 되풀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페리가 노선을 확장한 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여름까지 맨해튼과 브롱스의 페리 정박장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페리 노선을 확대하면서 통근에 이용하는 뉴욕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여름까지 브롱스 클라슨 포인트에서 출발해 맨해튼 어퍼이스트를 거쳐 월수리까지 이어지는 사운드뷰 루트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맨해튼 이스트 34가 스타이브슨트 타운, 코리어스 훅과 월스트리트를 잇는 로 이스트 사이드 노선 등 2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들 노선 내 정박장 신설 공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페리는 신설 노선 확장 후 100만 명 이용자를 돌파하면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퀸즈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티와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잇는 새 노선이 운행됩니다.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통근 시간이 20분은 더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뉴욕시 페리 노선 요금은 $2 75센트로 지하철 요금과 같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일부 유료도로 구간에 톨부스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유료 도로의 통행 요금에 대한 온라인 납부가 일반화되고 도로상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총 11곳에 설치된 톨부스를 없애고 오늘부터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3번 엘토로 로드 남북 방향에 설치된 톨부스와 뉴포트 코스트 드라이브 북쪽 방면의 톨부스 등 오렌지 카운티 내 13개의 톨부스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톨부스 철거 작업이 진행돼 해당 구간의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은 공사 구간을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3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오늘 LA 지역의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3센트 오른 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2.2센트, 한 달 전보다는 9.2센트, 1년 전보다는 36.5센트 오른 수치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 역시 2달러 97센트를 기록하며 19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14일 멕시코 국경에서 20마일 북쪽에 있는 에딘버그 타운의 한 트럭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트레일러에서 갇혀있던 이민자 17명이 경찰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트레일러에 타고 있던 이민자들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루마니아 등지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에딘버그의 낮 기온은 화씨 102도였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교통 혼잡세 신설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진 대로 내년 신년 연설에서 공식 발표될 전망입니다. 세수를 조정해 MTA에 총 8억 달러 재원 마련에 일조하고 맨해튼 교통 혼잡 문제 개선과 공기 오염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4일 테러 위협 발생 시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공공장소 리스트에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고속도로, 교통시설, 학교와 공원 등 테러 위협 시 수많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공공장소 리스트에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명시된 장소에 테러 위협을 하는 자는 최고 1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일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자전거 이용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뉴욕시 조례에 의해 전기 자전거 이용자만 단속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닉 페리 주 하원 의원은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뉴욕시의 금지 조례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다소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로 덥지는 않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한두 차례 번개가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